운동과 건강 외발 자전거를 통해 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운동과 건강 온라인 강의 4차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서 운동과 건강의 관계를 팝스로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수업은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외발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운동과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 교정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허리, 목이 아픈 학생들은 잘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차 시와 연결되니까 체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하나 보고 올까요? And I'm turning feet. Everybody's outside and we're looking sweet. Saving all the best tricks that are up my sleeves. For the last ones left, you can taste the beat. Do you wanna come and take a little chance with me? Come dance with me, make plans with me. And I wish right now that we don't ever stop this, because I just don't think we'll top this. So you know it's impossible to die from an overdose of anything that feels this good. Okay, kids, listen up. Promise me that you will try this at home. Take a ruddy black hat and try to wear it backwards. Now pedal harder cause we're going faster. Firecrackers at the crack of dawn. Everybody getting wetter from the dew in the lawn. And I ask myself one question. Everybody's got a similar expression. It's high time that I'm asking why. Is life supposed to feel this high? So you know it's impossible to die from an overdose of anything that feels. Just so you know it's impossible to die from an overdose of anything that feels this good. Yeah, yeah, of anything that feels this good. 자, 외발 자전거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에서처럼 타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우리 수업은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겠습니다. 묘기를 하거나 그런 거는 개인적인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묘기를 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외발 자전거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바퀴로 된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외발 자전거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약 50여 개국에서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외발 자전거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평행 감각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평행 감각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지적 능력이 발달한 학생은 전뇌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전뇌는 소뇌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소뇌는 몸의 평형 및 운동을 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평행 감각이 요구되는 외발 자전거는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평행 감각이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게 의외의 결과겠죠. 자, 두 번째, 균형 잡힌 신체입니다. 상체와 허리를 사용하고 척추를 바로 잡습니다. 자세 교정, 즉 코어 근육 강화에 대해서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외발 자전거는. 실제 외발 자전거를 장시간 타는
사람들의 허리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를 본다고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전 정신과 자신감. 새로운 동작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발 자전거의 효과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외발 자전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교과서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을 한번 회상해 봅시다. 바른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척추를 바로 세우고 이를 위해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수업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 코어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코어 강화 운동은 플랭크나 철봉 매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윗몸 들어 올리기 등이 있지만 좀 더 재미있게 외발 자전거라는 운동을 통해서 코어를 강화해 봅시다. 자, 그럼 외발 자전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화면을 보시면 외발 자전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인적사항과 수업 내용, 그리고 외발 자전거 단계에 맞춰서 탈 수 있다, 외발 자전거를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등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 시간 자신의 도전 활동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자신이 지난 시간에 그 도전을 성공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성공하지 않았으면 그 이전에 도전 활동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외발 자전거 올라서기를 했는데 아이들링 동작은 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도전 활동은 아이들링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소감을 쓰고, 소감은 자신의 도전 횟수, 자신의 도전 태도 등을 스스로 쓰고 동료가 평가를 합니다. 이 동료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 평가를 쓰면 이 확인한 것 자체가 5점이 됩니다. 5점. 총 10차시 수업으로 해서 5점씩 10차시. 그래서 참여 점수가 50점이 되는 겁니다. 총 50점의 참여 점수를 이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평가 50점 중 몇 점, 거리평가 몇 점. 거리평가가 나오는데 참여평가를 다 한 후에 마지막 시간에 거리평가를 합니다. 1인당 5번의 기회가 있는데 출발도 못하면 그냥 20점을 받습니다. 총 50점 중 20점을 받고, 출발은 했는데 2m 이내다. 그러면 25점. 2m 이상 5m 이내에 있으면 30점. 5m에서 10m 사이 35점, 10m에서 15m 사이 40점, 15에서 20m 사이 45점, 20m 이상 가면 50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점수 50점과 거리평가 50점을 합친 점수가 여러분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잘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축구, 농구 제외하고 외발 자전거, 배구, 수영, 요가, 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운동을 실천하기를 선생님은 희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새로운 종목의 운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한테 체육 수업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써주시길 바라고, 수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육 수업의 좋은 점, 개선할 점을 쓰도록 할 겁니다. 아마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럼 외발 자전거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외발 자전거 기초 강의를 한번 보고 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강의 한번 볼게요. 외발 자전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발 자전거는 안장입니다. 맨 위에 여기 안장을 보시면 뚱뚱한 데가 있고 날씬한 데가 있습니다. 뚱뚱한 데가 뒤고 날씬한 데가 앞입니다. 안장에 보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 앞에 손잡이가 있고요, 뒤에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는 안장을 보호하는 자동차 범퍼처럼 안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안장을 봤을 때 이 본체가 앞뒤가 맞느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뒷면입니다. 뒷면. 자, 에바링거는 앞뒤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바뀌면 페달이 좌우가 바뀝니다. 에바링거는 페달이 좌우가 바뀌면 이 페달 부분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달이나 이 페달과 연결되어 있는 크랭크에 보시면 L, R 또는 좌우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L 써 있고요. L 그리고 이쪽 반대쪽은 R 써 있습니다. 페달에도 써 있습니다. 페달에도 벌써 보시면 여기 R 써 있죠. R 써 있고요. 이쪽은 반대 이게 R입니다. R 그 다음에 반대쪽은 L 써 있습니다. 왜 이 좌우가 중요하냐면요. 이 페달 때문입니다. 페달. 보통 페달과 이걸 크랭크라고 하는데요. 크랭크와 페달이 연결될 때 나사 산에 의해서 조여져 있는데 보통 나사는 시계 방향은 조여지고 시계 반대 방향은 풀리는 걸로 나사들이 다 작용을 하는데 이 페달만큼은 앞 방향으로 잠기고 뒷 방향으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바링을 탈 때 앞으로 계속 타게 되니까 앞쪽으로 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꽉 조이지 않고 어느 정도만 조여지면 앞으로만 탔을 때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탈 수도 있겠죠. 반대로 타게 되면 좌우가 바뀌어서 반대로 타게 되면 조금씩 페달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꽉 조여져 있던 게 풀리면 유격이 생겨서 흔들리다 보면 이 나사선이 마모가 돼서 뭉개져서 이 외발자전거 재원에 대한 기초 강의입니다. 고장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발자전거를 타기 전에 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차려고 섰을 때 배꼽 높이 정도가 딱 되면 좋겠습니다. 배꼽 높이 맞출 때는 이렇게 자전거를 발로 또 이 허벅지로 타이어 휠셋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 조임새를 풀어주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외발자전거는 높이를 자기 배꼽 높이로 딱 맞춰주고 이 타이어의 일직선과 이 안장의 일직선을 딱 맞춰준 다음에 요거를 꼭 눌러줍니다. 그런데 꼭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풀린 상태에서 뭐 다른 일 하다가 보면 이렇게 반대로 조여지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좌우가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본체의 앞뒤를 알고 안장의 앞뒤를 알게 되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장의 위치는 높이를 맞춘 다음에 페달에 맞춰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맞춰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제 방식이 좀 틀리긴 하겠지만 이 손잡이처럼 된 걸로 이걸 꼭 돌려가지고 조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임새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임새는 이게 조이고 풀는 건 반대쪽 나사로 풀고 조이고 이렇게 해주시고 어느 정도 조여지면 눌러봅니다. 그럼 너무 안 눌러지면 좀 풀러주고 너무 헐렁헐렁하면 자, 남은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외발자전거 기초 강좌를 검색해서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3차 시 때 팝스가 왜 나에 대한 이해인지 그리고 외발자전거가 왜 너에 대한 이해인지를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강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팝스는 개인의 체력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에 대해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발자전거의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피드백해 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평가에서 잠시 얘기했었지만 상대방을 잘 피드백해 주고 그 내용을 기록지에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동작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를 이해하는 방법이 팝스와 외발자전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구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그리고 운동으로 비만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